50이 넘어 집을 보러 다니던 한 남자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건물이 튼튼하니 평생 사실 수 있죠.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묻는 건 건물의 수명이 아닙니다. 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살 때 무엇을 보아왔습니까? 평수를 보고 가격을 보고 교통을 보고 학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보낼 우리의 남은 시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했고 집은 그저 재산 목록의 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쉰을 넘기고 예순을 바라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집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왜 좋은 아파트를 팔고 불편한 곳으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표자 아니라 일몰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살 때 무엇을 보아왔습니까? 평수를 보고 가격을 보고 교통을 보고 학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보낼 우리의 남은 시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했고 집은 그저 재산 목록의 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쉰을 넘기고 예순을 바라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집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왜 좋은 아파트를 팔고 불편한 곳으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표가 아니라 일몰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명문 학군이 있는 동네의 큰 평수 아파트가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을 찾았고 노후 대비를 위해 가격이 오를 지역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정작 그 집에서 우리는 행복했던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은 젊은 시절 빚을 내어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2시간씩 출퇴근을 했고 주말에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지만 정작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집값을 위해 인생을 저당 잡힌 것이 아니었나 하고 말입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출퇴근에 2시간이 걸리는 집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하루에 4시간씩 차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28시간이고 한 달이면 120시간입니다. 1년이면 1440시간이 넘습니다. 이것은 6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1년에 2달을 차 안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그 집값이 2배가 되었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저녁을 먹지 못한 시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친구들과 산책하지 못한 시간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한 부부는 50대 중반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로 내려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병원도 멀고 문화시설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병원 가기 편한 곳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며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은 시간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에 어떤 시간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무엇이 보입니까?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가 보입니까? 아니면 하늘이 보입니까? 저녁에 산책을 나갔을 때 무엇이 들립니까? 자동차 소음이 들립니까? 아니면 새소리가 들립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전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시에도 좋은 점은 많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의료시설이 가깝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입니다. 당신이 집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투자 가치입니까? 아니면 삶의 질입니까?
재산 증식입니까? 아니면 시간의 가치입니까? 한 노인이 임종 직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지만 한 가지는 물려줄 수 없구나. 그것은 내가 그 재산을 모으느라 잃어버린 시간이란다. 그 시간 속에 너희와 함께 놀아주지 못한 순간들과 아내와 여행 가지 못한 날들과 친구들과 웃지 못한 저녁들이 있단다. 그것만은 돌려받을 수도 물려줄 수도 없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비싼 집을 사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더 멀리 출퇴근하고 더 적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오늘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했고 재개발 지역을 알아보았고 부동산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환갑이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값은 알아도 제 마음은 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동네 시세는 알아도 어느 공원이 아름다운지는 몰랐습니다. 평당 가격은 알아도 저녁 노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집을 사려고 하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행복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의사에게서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한 남성은 암 선고를 받은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새소리에 일어나고 낮에는 산을 걷고 저녁에는 별을 봅니다. 값비싼 집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오두막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 훨씬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산다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집에 사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어느 70대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큰 집을 꿈꾸었습니다. 방이 많고 거실이 넓은 집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집을 원합니다. 청소할 것이 적고 관리할 것이 적은 집 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집을 원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집을 원합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라 평온한 집을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집을 바라봅니다. 넓어야 하고 비싸야 하고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집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그 집에서 당신답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한 부부는 50대 중반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로 내려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병원도 멀고 문화시설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병원 가기 편한 곳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며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은 시간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에 어떤 시간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무엇이 보입니까?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가 보입니까? 아니면 하늘이 보입니까? 저녁에 산책을 나갔을 때 무엇이 들립니까? 자동차 소음이 들립니까? 아니면 새소리가 들립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전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시에도 좋은 점은 많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의료시설이 가깝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입니다. 당신이 집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투자 가치입니까? 아니면 삶의 질입니까? 재산 증식입니까? 아니면 시간의 가치입니까? 한 노인이 임종 직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지만 한 가지는 물려줄 수 없구나. 그것은 내가 그 재산을 모으느라 잃어버린 시간이란다. 그 시간 속에 너희와 함께 놀아주지 못한 순간들과 아내와 여행 가지 못한 날들과 친구들과 웃지 못한 저녁들이 있단다. 그것만은 돌려받을 수도 물려줄 수도 없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비싼 집을 사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더 멀리 출퇴근하고 더 적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오늘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했고 재개발 지형을 알아보았고 부동산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환갑이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값은 알아도 제 마음은 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동네 시세는 알아도 어느 공원이 아름다운지는 몰랐습니다.
평당 가격은 알아도 저녁 노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집을 사려고 하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행복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의사에게서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한 남성은 암 선고를 받은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새소리에 일어나고 낮에는 산을 걷고 저녁에는 별을 봅니다. 값비싼 집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오두막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 훨씬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산다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남들이 부러워